한번 다시 저한테 오세요. 한다길래 나도 하지 말라. 스스로 하지 마. 그냥 근데도 70. 술 먹고 시험. 이런 거를 아니 잘 얘 지금 몇 번째야? 그거 네. 잘한다. 하오. 안녕하세요. 베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야의 상지입니다. 오 상지야 드디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우리 둘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상지가 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싶대요. 어떤 질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HSK를 좀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굳이 HSK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HSK는 중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때 주변에 막 저 영상도 많이 본 것 같아요. HSK 해봤자 뭐 다 필요 없다. 중국어 하나도 안 는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HSK의 시험의 취지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HSK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1에서 6급까지 뭐 7에서 9급도 있지만 6급까지를 봤었을 때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영역을 딱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를 한 1, 2년 했어.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런 거를 평가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HSK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시험에 맞춰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나오는 어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생활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어휘와 시험에 또 요하는 어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뭐 HSK 하면 당연히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과유불급이다. 사실은 욕심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HSK 공부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진님이 HSK 4급을 처음 딱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서 어때요? 지금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많이 늘어서 저도 완전 다 사람들한테 강추하거든요. 무조건 해라. 해와 조금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추천하는 타입인데 하도 주위에서 이제 너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속상해.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완전 도움 된다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상지가 처음에 HSK 4급부터 시작을 했고 4급 자체의 할 수준까지는 사실 안 됐었지. 아니 왜요? 그렇지? 사실 HSK 4급을 한다고 했었을 때 나는 우선은 기초 뭐 포 그 정도는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얘가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걸 봤던 것 같아. 그런 자세와 그 다음에 이 조금의 기본기만 있어도 4급은 내가 외웠던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문장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정도의 방법을 알면 4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4급을 할 때의 그 자세와 그리고 그걸 배워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지만 디립다 푸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처음에 저도 HSK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재미없을 거다. 중국어 흥미 잃으니까 그냥 해화를 다녀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해화보다는 이게 저는 그땐 대학생이었으니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HSK 4급을 바로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막 그냥 단어만 막 외우고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고 막 읽는 것도 숙제 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저는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딸 수 있지 않았나.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지는 4급을 너무 재밌게 어쨌든 했잖아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5, 6급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 전혀 없었죠. 원래는 4급도 그때 수업을 8월에 들었는데 4급을 다음 달에 봐야지가 아니라 너무 기초도 없었던 실력이라서 이번 연도 안에 따야겠다 이렇게 하고 수강 신청을 한 건데 선생님이 계속 9월에 봐야 아직도 9월 19일 날 신청했니? 봐야 된다고. 너는 봐야 된다 해서 근데 바로부터 심지어 저 그거 IBT 아니었거든요. 지필로. 저는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5급, 6급까지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때? 5, 6급은 근데 좀 다르잖아. 그치? 근데 사실 4급과 5, 6급의 갭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재미있게 내가 듣고 뭐 말하고 뭐 단어 좀 외우고 이게 아닌 것 같아. 5, 6급은 5, 6급까지는 어떻게 따게 된 거야? 울면서. 급은 진짜 많이 떨어졌어. 맞아. 6급은 근데 사실 비전공자예요. 비전공자인데 나는 사실 이건 좀 그렇지만 6급 계속 본다길래 나도 스스로 하지 마. 그냥 너 계속 근데 그 드디어 따더라고. 와 대단해. 그 심지어 붙은 날 전날 술 먹고 시험. 이런 거를 지금 돼요? 삑. 저랑 마시진 않았죠?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 미쳤다고. 근데 붙었다. 그럼 6급은 도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거야? 어떻게 솔직히 나는 너가 솔직히 왜냐면 6급을 내가 그때 듣기를 가르쳤는데 듣기만 열나해.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아 그래? 이상하네요. 저도 진짜 놀랬던 게. 유학공 경험도 없고 심지어 비전공자고. 그래서 6급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막 맨날 듣기만 하니까 어차피 6급 듣기는 그 유학을 안 갔다 오면은 안 는다. 어차피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독해랑 작문 위주를 공부를 해서 성적을 따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일단 독해가 너무 싫고 그냥 듣기만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듣기를 선생님이 듣고 이제 스크립트 해석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계속 듣자마자 해석하는 직청직해를 계속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 써. 짜증나. 그래서 선생님 막 돌아다니셔서 이렇게 막 숨기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나는 그래. 사실 지금도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계속. 근데 들으면서 중국어 쓰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지금 무슨 시대인데 중국인들도 중국어 안 써요. 근데 사실 저는 6급이라는 이런 이제 듣기, 특히 뭐 5급도 마찬가지고 요즘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듣고 스크립트 막 써보고 이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저게 무슨 뜻인지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몰라 그럼 병음. 근데 병음도 못 쓴다? 병음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러면 너 다시 병음부터 공부해 이럴 순 없잖아. 그럼 그게 사실 기본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쪽팔릴 일이 아니잖아. 학생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병음도 나도 보여주고 성조 표기도 계속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한반복으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듣고 해석해보고 또 따라 말해보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 문장이 외워져.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도 맨날 그래요. 저는 제가 녹음해서 하고 계속 반복해서 써보고 근데 진짜 외워져요. 무슨 노래 암기하듯.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거리 갖고 다 외워. 다 외워요. 그게 너무 재미나 봐. 계속 그것만 해요. 이게 너무 안 들리니까 일단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초조만 하다가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이걸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수업을 들었던 수업을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다시 혼자 이제는 써보고 왜냐면 한번 들었으니까 써보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듣기 지문이 외워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6급 시험을 볼 시기에 사실 조금 포기를 했다가 그냥 이거는 또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자존심. 이게 다 6급을 떨어진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약간 얘 진짜 안 해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따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 나 이번 시험에 붙어야지 하고 간 건 아니고 그냥 듣기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장문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직청직해를 하면서 계속 문장을 써보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 문법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 지문 자체가 다 완전 다 정확한 그런 문장들이니까 그거대로 쓰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심지어 400자도 안 썼거든요. 근데도 70
70. 그때 내가 봤을 때는 그 채점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잘 썼다. 아니, 잘 썼다. 얘 지금 몇 번째야? 에휴 그냥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사기캐라서 에휴 그냥 얘 이번엔 패스해주고 지금 돈 낸 게 얼마인데. 아니 근데 좀 운이 좋았던 건 있어. 그런. 내가 봤을 때 운도 있어. 운은 좀 좋았던. 운도 있는데 사실 맞아. 지문 자체가 제가 그 알았던 단어들이 많이 성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그러면은 성어 하나만 쓸 거를 좀 더 부풀려서 쓰고 약간 이렇게. 좋은 또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자기 잘났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6급 땄다. 6급 땄다. 결국은. 공부가 네. 잘한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독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접근하고 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건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요즘 시험은 우선 어렵다. 그래서 좀 제대로 접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 베이스는 우선 나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모든 영역에서 듣기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려버리면 그 다음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날 막 쓰면서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뭐 직청직해나 아니면 독해도 딱 바로바로 해석하는 거 직독직해나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꾸준히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꾸준히. 네,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이 HSK라는 거 공부할 때 저는 이 딱 기간, 목표 설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봐야 된다.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이런 목표 설정이지. 아유, 뭐 6개월 있다 한번 봐보려고요. 전날 술 먹고. 네, 그러면 이제 네, 伤心难过愤怒이렇게 되겠죠. 사실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HSK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연 본인이 HSK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었던 건지 그리고 또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조금 단어 외우고 막 내가 문제집 풀고 막 어떻게든 막 스킬로 뭐 해갖고 어떻게 배워갖고 합격을 했어.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쓸 게 없더라. 회화가 안 되더라. 근데 저는 그거는 한번 다시 저한테 오세요. 오세요. 도전장. 네, 도전장. 하다. 네, 진짜로. 우린 그러지 말자. 사실 진짜 내가 HSK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짜 딱 목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지 이 시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이거 해봤자 필요 없네. 뭐 이렇게는 이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뭐 무조건 HSK 들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다만 HSK를 공부하는 어떤 목표 설정은 꼭 하세요.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리고 어렵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뭐 돈 받고 컨설팅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환영. 그래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켜게 된 거예요. 저희도 고민하다가. 네. 자, 아무튼 우리 상진님 드디어 나왔어요. 너무 귀엽고 그렇죠? 네, 예쁘다는 말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再见。再见.